그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벌써 16년 전이네요. 그 후로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먼저 걸었고 그 전에도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요. 80세가 된 지금 제 곁엔 몇 명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 중 몇 명은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될 인연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60으로 돌아간다면 전 절대 연락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그 인연을 놓았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 곁에 없었고 제가 아플 때 아무 말도 없었고 제가 기뻤을 때 주어차 그저 자신의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전 그래도 친구니까 어차피 오래된 인연이니까 그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붙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건 인연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실제로 80세가 된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 그리고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후회한 인간관계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의 5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의 진실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절대 연락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80세 박영만입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고 6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죠. 그때는 그게 사람 사는 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지금은 그 사람들 중 제 곁에 남아있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중 한 명, 정확히는 제가 가장 오래 붙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남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늘 본인 이야기만 했고 제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말하면 야, 그건 별거 아냐 하고 넘기기 일쑤였죠. 그래도 제가 60대 땐 오래된 친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 수술로 정신 없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그런 일은 병원에서 해결하면 되지. 나는 지금 바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오래됐다고,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붙잡는 건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려. 첫 번째로 후회한 관계, 그건 바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엔 잘 몰라요. 오히려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고 자기 말만 하니까 활기차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 순간 내 마음이 가장 지쳤을 때 그 사람들은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아, 나는 늘 혼자였구나.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빌려 쓰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은 조건부로만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겉으론 친절합니다. 도움도 줍니다. 밥도 사고 선물도 챙겨줘요.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 말이 꼭 나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식 때 제일 먼저 도와줬던 분, 뭐든 발벗고 나서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말하더군요. 내가 그때 너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너희 아들한테 우리 딸 취직 좀 도와줘. 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끊은 게 아니라 제 흉을 동네방네 내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무너져버립니다. 60대에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잖아 하며 그저 넘기려 했는데 80대에 와서 보니 진짜 인연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후회한 관계 유형은 이게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도 충분히 아프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 그리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말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 웃는 얼굴로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관계.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 있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로 제 자존심을 매번 긁어내던 사람. 아직도 그 일해? 그 나이에 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나대냐? 너 같은 성격이면 자식들도 참 힘들겠다. 그 나이 먹도록 왜 그 모양이야? 웃으면서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툭툭.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하루 종일, 아니, 평생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뭐 농담이지 뭐 하고 넘겼죠. 다들 웃었으니까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쓰리고 괜히 내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로 저를 낮췄습니다. 그걸 친해서 그러는 거라고 포장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80세가 된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력이었습니다. 말이라는 칼로 매번 나를 찌르고 있던 거죠. 이제는 압니다. 자존심을 갉아먹는 사람은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거리부터 두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네 번째 유형. 이건 좀 다릅니다. 겉으론 따뜻하고 배려도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선택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나를 잃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누군가가 생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겉으론 너무 착했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늘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남들 눈은 생각해야지. 그 말들은 전부 배려의 탈을 쓴 통제였어요. 속으로는 나를 위해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내 인생의 결정권을 조용히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강요한 건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나보다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전부 사라졌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나답게 살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친절하게, 조용히. 그 나이에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지금 와서 뭘 새로 해? 그냥 편하게 지내. 하하, 이제는 웃습니다. 이젠 압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뺏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이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싶을 만큼 치명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겪어보셨나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도 막상 내가 무너질 때는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80세가 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날 새벽 3시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의사 말로는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병실에서 가족들 연락하고 나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서로 집안일까지 알고 있는 사이.
그래서 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지금?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내일쯤 갈게. 큰일 아니지? 그 말, 단 한 문장, 그 말이 제 심장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으면서 누워있는데 그 친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나는 너밖에 없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근데 그 모든 말이 그날 단 한 통의 전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건강할 땐 술 마시자고 부르고 돈 좀 있을 땐 여행 같이 가자며 웃었지만 정작 제가 진짜 필요했던 순간엔 피곤하단 이유로 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 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가 섭섭하다고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진짜 관계는요, 기쁠 때 같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 옆에 남아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명의 부재가 그날 밤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외로움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힘들 때일수록 보이는 사람의 진심, 그 말 80년을 살고 나서야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수많은 후회 끝에 정말 지켜야 했던 인연 하나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관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어떤 인연이 제 노년을 지켜줬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5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연들은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다시 맺지 않을 관계들입니다. 후회와 아픔만을 남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람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인연입니다. 6번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인생에 남아있어야 했던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현정이 누나, 사실 처음엔 그냥 처남댁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였고 결혼을 통해 알게 된 분이었죠. 형제도 친구도 아닌 말 그대로 처남의 아내. 그런데요, 워낙 편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잘 챙겨줘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이, 마음이 진짜 누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면 요즘 잠은 잘 자?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 늘 저를 챙기며 잔소리 같던 조언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피했고 속으론 그냥 말 좀 적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일 먼저 병실 문을 연 사람은 그 누나였습니다. 손에 조그만 죽통 하나 들고 와서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이야.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누나는 매일같이 병실에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 손, 그 눈빛, 그 조용한 온기가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요. 누나는 제가 잘 나갈 때도, 아플 때도, 무너졌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80세가 된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이런 후회와 깨달음 끝에 지금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노년기 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 진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후회가 아니라 제가 지켜낸 사람들과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 곁에는 수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몇 명은 진짜 인연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관계를 겪으며 버리고 정리하고 놓아낸 끝에 오직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3명의 친구와 함께 걷기 모임을 합니다. 평균 나이 78세. 누구는 무릎이 아프고, 누구는 말을 더듬고, 누구는 걸음이 느려요. 하지만 그 모임에서 누구도 누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손잡고 같이 걸을 뿐이죠. 어느 날 제가 숨이 찼는지
걸음을 멈췄을 때 뒤에 있던 한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예전엔 빨리 걷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또 하나,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손이 느리고 맞춤법도 틀리지만 자기 인생 이야기를 꺼낼 땐 눈빛이 반짝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를 쓰시고 어떤 할머니는 첫사랑을 다시 찾아간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현정이 누나 이야기를 글로 썼더니 모두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구나. 이 사람들은 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제 삶엔 요란한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 깊은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 관계들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고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들, 말 없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제가 직접 선택하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관계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의 3가지 기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엔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첩이 두꺼우면 성공한 인생 같았죠. 잔칫날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실 문 앞에 누가 먼저 서 있는지를 봅니다. 내가 아플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3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이 나이에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는 사람. 예전엔 늘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평가보다 공감이 먼저인 관계, 그런 사람만 곁에 둡니다. 둘째,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슬프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예전엔 누가 힘들다 하면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웠죠. 저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감정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셋째,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사람. 웃기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 꾸미지 않아도 괜찮고 말을 더듬어도 괜찮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마음의 정리와 용기의 선택에 대해 진짜 제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마지막 한 장이 여러분 삶에도 큰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제게 묻습니다. 80이 되니까 뭐가 가장 달라졌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텨야 하고 참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여선 안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신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이제는 후회했던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때의 상황과 감정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그 후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무르익은 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무르익어가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었지만 속은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도 인생도 내가 익은 만큼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고 쉽게 들뜨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여기까지의 인연이구나 하고 놓을 줄 알고 이 사람은 오래 함께할 사람이구나 하고 지킬 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괴롭고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씁니다. 나는 오늘도 익어간다. 그 짧은 한 줄이 제 하루를 지탱해주는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제까지 모든 후회와 관계, 그리고 마음의 무르익음을 지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 다짐과 기도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자신만의 한 문장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담아 인사하고 눈을 맞추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도 잘 지내고 계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하루의 온기를 바꿔줄 수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르익어가는 중입니다. 어떤 인연은 떨어지고 어떤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처음으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인연의 한가운데서 내가 나로서 따뜻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주 웃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공감이 되었거나 마음 한 구석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살짝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무르익은 마음을 조금씩 건네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겐 작지만 소중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 대신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천천히 진심 담아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찐바람 지혜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게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